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얘기를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선 통신 기초라고 해가지고 실제로는 우리가 한번 다뤘던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이란 무엇인가, 데이터 송수신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 변복조,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상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요 성상도를 수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매트랩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트랩을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거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BPSK 모듈레이션 앤 디모듈레이션을 구현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비트 에러 레이트이 아니라 심볼 에러 레이트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 에러 레이트가 사실 유사한 개념이긴 한데요. 우리가 처음에 매트랩을 통해서 실습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편의를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ER 커브를 그리는 게 최종 목적이긴 한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SNR을 변화시키면서 이것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SNR 같은 경우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라고 해가지고 SN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신호 대 잡음 B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잡음 대비 신호의 세기가 얼마나 센가 이것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노이즈 파워는 사실 유닛 파워로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다만 SNR을 키운다 라고 하면은 노이즈가 그대로 유닛이라는 걸로 정해져 있다면은 분자에 오는 파워를 키우면은 SNR이 커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신호를 전송하는 전송 전력을 조절해 가면서 SNR의 값을 변화시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이론 강의나 이런 데에서 BPSK 성상도를 그려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1에 해당하는 심벌을 어디에 매핑시킬 거냐, 0에 해당하는 심벌을 어디에 매핑시킬 거냐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즉 여기서 1과 0은 사실 빛이 되겠고요. 우리는 현재 BPSK에 국한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통은 1이라는 것을 보낼 때 이쪽의 심벌을 보통 S1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심벌을 전송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S2, 그래서 0이라는 비트는 이렇게 S2에 매핑을 하고 1은 S1에 이렇게 매핑을 하는 걸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이 심벌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할 건데요. 나중에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우리가 QPSK나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QPSK를 구현할 때는 좀 여기에 오는 심벌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트랩을 통해서 BPSK를 모듈레이션하고 디모듈레이션 할 때 요번에는 1을 여기에 한번 매핑을 시켜 보려고 하고 있고요. 0을 여기에 매핑을 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각 비트들을 심벌들을 전송을 하고 수신을 하게 되면은 막 이렇게 노이즈가 낀 채로 어딘가에 수신이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0을 전송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찍힐 텐데 실제로 수신한 심벌이 1인지 0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치 y는 마이너스 x의 형태를 띠고 있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용해서 이 위쪽에 찍힌 포인트들은 모두 다 1로서 다시 비트로
복조를 할 거고요. 요 밑에 찍힌 요런 비트들은 0으로 복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트가 잘 맞는지, 심벌이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실습의 스코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통신 기초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영문으로는 communications뭐 글씨를 너무 못 썼는데요. communications라고 하고 의사소통, 즉 어떤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지만 이게 의미 있게 가공이 된다면 그게 정보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A와 B 사이에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성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데이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보통은 이것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을 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아날로그 데이터에서 디지털 데이터로 값을 변환할 때 우리는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양자화라는 것을 거칠 때 약간의 값이 손실이 있긴 합니다만, 그 값의 손실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실제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통신 효율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디지털 통신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 되겠고요. 실제 디지털 데이터가 디지털 시그널에 실려가지고 전송이 될 때는 보통은 유선 통신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에 꼽히는 랜선을 통해서 데이터가 날아간다, 전기적인 신호로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무선 통신 같은 경우는 이런 각각의 디지털 데이터를 다시 아날로그 시그널로 변환한 다음에, 즉 변조, 특히 디지털 변조를 한 다음에 전파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LTE, 5G, 와이어리스 랜, 이거 와이파이죠. 이런 것들 모두 다음과 같이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시그널로 전송을 한 다음에 수신기에서는 아날로그 시그널을 수신하고서 다시 디지털 데이터로 복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몇 개의 비트를 모아서 하나의 신호로 만들어낼까? 지금 3개를 묶어서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신호로만 보내면은 상대방이 높은 확률로 잘 알아볼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또 여기 그리는 것처럼 예를 들어 요 4개를 묶어가지고 뭐 이런 신호로 보낼 수도 있고, 여기 4개를 묶어서 이런 신호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신기는 이런 신호들을 각각 수신한 다음에 이게 전송이 되었었구나, 이게 전송이 되었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될 거고, 그 판단에 의해서 여기에 실렸던 정보가 0010이었구나, 여기 실렸던 게 1110이었구나 라고 다시 복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어서 송수신을 하게 되긴 하지만 신호가 내재하고 있는 비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신한 신호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송수신한 비트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은 송신기가 있고 수신기가 있습니다. 송신기는 X라는 어떤 아날로그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수신기에서는 Y라는 요 아날로그 신호를 송수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채널의 효과를 겪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신기에서 열 잡음이 존재해가지고 이런 W 같은 게 더해지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AX 플러스 B의 형태로 간단하게 송수신 신호를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최종 목표는 우리가 수신한 신호로부터 어떤 신호가 날라왔었는지 판단을 하게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수신기에서 판단한 신호가 되겠고요. 이것을 다시 반대로 복조를 해서 어떤 비트에 해당되는 신호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우리가 나중에 실습에서 이용할 때에는 요 h는 현재는 고려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y는 루트 p x 플러스 노이즈의 형태의 신호를 이용을 해서 결국 x를 만들어낼 거고요. 그에 따라서 y를 수신을 할 건데 y를 이용해서 다시 x를 판단하는 형태의 로직을 가지고서 우리는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음성, 메시지, 사진, 동영상 같은 소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트 단위로 이렇게 비트 스트림으로 변환을 쭈르륵 할 거고 비트를 몇 개를 묶어 가지고 심벌로 바꿀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따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씩을 선택해서 각각을 심벌로 바꾸는 것, 즉 심벌로 바꾼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아날로그 시그널로 이렇게 변환을 한다는 건데 심벌로 바꾸는 것 자체가 아날로그 시그널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비트를 하나의 심벌로 바꾸는 것, 한 개의 비트를 하나의 아날로그 시그널로 매핑하는 것 자체가 BPSK 모듈레이션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개의 비트를 묶어서 하나의 심벌로,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심벌로,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심벌로 바꾸는 것 자체는 QPSK 혹은 QAM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즉 4개의 신호가 존재를 해요. QPSK와 QAM 같은 경우는 각각의 신호는 이제 2개의 비트에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3개의 비트를 각각의 신호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보통 APSK로 예제를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8개의 신호가 존재를 해요. 서로 다른 8개의 아날로그 신호가 존재를 하는 건데 각각의 신호는 결국 000, 001, 010 뭐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신호를 수신하고서 다시 비트로 바꾸는 과정이 요 리시버 단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트를 심벌로 이렇게 바꾸게 되고요. 그 심벌을 바꾸게 되면 우리는 안테나로 해당 아날로그 시그널을 송신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와일스 채널을 통해서 수신을 하게 되는데 신호를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보낸다 하더라도 리시버 단에서 수신할 때는 어떠한 이유든지 좀 이렇게 찌그러져서 들어와요. 그러면은 과연 이게 뭐 이거였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디지털 도메인으로 바꾸고서 그리고 심볼을 즉 이게 0, 1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트랜스미터와 리시버에서의 수신기 이런 게 있을 텐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비트를 심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채널을 통해서 신호가 약간 틀어지는 것 그리고 심벌이 다시 비트로 이렇게 바뀌는 것. 그래서 비트 단위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관심이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송신한 심벌이 제대로 수신은 되었는지 심볼 단위에서 이걸 바라볼 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를 볼 때는 심볼 에러 레이트를 보는 거고 요거 두 개를 비교할 때는 비트 에러 레이트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변조는 다음과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하기 위해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송파 신호는 항상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신호는 요거인데 요것을 조금씩 다르게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이럴 때에는 이게 0을 나타내는 거야. 이럴 때에는 이게 1을 나타내는 거야. 혹은 이럴 때에는 이게 0이야.
이럴 때는 1이야. 그리고 신호가 있으면은 이거는 1이야. 신호가 없으면은 0이야. 이런 식으로 신호에다가 비트를 매핑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비트씩만을 예제로 들었는데 요게 00일 수도 있고 이게 10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000일 수도 있고 111일 수도 있고요. 요게 1000, 0010 뭐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비트를 어떤 신호에다가 매핑하는지는 이제 바로 모듈레이션 오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반송파를 어떻게 신호로 바꿀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우리가 코사인 신호를 한번 보게 되면은 A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파이 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 앰플리튜드 그리고 반송파 그리고 위상 페이즈 그리고 프리퀀시 앰플리튜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게 여기 이렇게 각각 표현이 된 거고요.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여기 CD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리어는 그냥 시간에 따라서 계속 동일한 주기를 가지고서 흔들리는 코사인이라고 코사인파, 사인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반송파가 되겠고요. 이거는 앰플리튜드에다가 값을 넣은 겁니다. 이거는 주파수를 다르게 함으로써 값을 다른 걸 표현을 한 거고 요거는 이제 페이즈를 다르게 함으로써 값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이 요거는 진폭 편의 변조 그리고 요게 바로 위상 편의 변조 요게 주파수 편의 변조고요. 그리고 여기서 진폭과 페이즈 두 개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것이 직교 진폭 변조 퀄이라고 보통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앰플리튜드 시프트 키잉이랑 페이즈 시프트 키잉의 일반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도 사실 요 각각을 다 해석을 해낼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우리가 실습에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 아까 이거 바이너리는 숫자로는 2 그리고 Q는 4, 16, 64, 128, 256 요거 자체가 이제 모듈레이션 오더가 되겠습니다. 즉 모듈레이션 오더는 각 변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호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PSK에서는 두 개의 신호를 이용하고요. 두 개의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각 신호는 0과 1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QPSK에서 4개를 이용을 하고요. 4개를 이용하기 때문에 00, 01, 10, 11 이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16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신호는 4개의 비트를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결국 변조 후에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모듈레이션 오더를 이용하든지 간에 하나의 신호로 바뀌어요. 근데 각각의 신호가 내포하고 있는 비트 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레이션 오더가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서 하나의 신호를 보냈을 때 보낼 수 있는 비트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좋은 모듈레이션 오더를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선 채널의 상황이 굉장히 좋을 때 이런 모듈레이션 오더를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채널이 좋지 않을 때에는 모듈레이션 오더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채널이 좋고 나쁜가 상관없이 보내는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다. 이것은 절대로 깨지지 말아야 되고 수신기가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미가 있을 때에는 또 모듈레이션 오더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통신망 같은 것도 설계를 할 때 보통 제어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제어 채널이 있고 그리고 컨트롤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날아가는 데이터 채널이 있는데 컨트롤 채널 같은 경우는 보통 모듈레이션 오더를 좀 낮게 이용해요.
QPSK 뭐 요 정도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제어 정보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채널 상태가 좋든 나쁘든 항상 디코딩이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채널 상태에 따라서 모듈레이션 오더를 계속해서 어댑테이션 조정합니다. 그래서 좀 채널이 좋을 때에는 오더를 높여서 하나의 신호를 보낼 때 뭐 단위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에 최대한 많은 비트를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 레이트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건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01000 요 비트 12개의 비트를 각각의 모듈레이션 오더를 다르게 해가지고, 모듈레이션 기법도 다르죠. 이걸 다르게 해가지고 기법은 똑같습니다. 다 PSK 페이즈를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BPSK 즉 숫자 2를 의미한다고 했고요. 우리가 이때 이용하는 신호의 개수는 2개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요거일 거예요. 이게 기본 신호가 된다면은 요게 바로 180도가 돌아간, 즉 2개의 페이즈를 이용을 하는 거고 180도 돌아간 신호가 되겠고, 이게 만약에 0을 의미하면 이건 1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비트를 보낼 때 요 신호를 보낸 거고요. 여기까지 이건 이제 1에서 0으로 트랜지션이 되는 걸 나타내고요. 1을 보낼 때는 페이지가 완전히 이렇게 틀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로 이렇게 트랜지션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신호가 이제 하나의 비트를 의미를 합니다. QPSK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신호가 2개의 비트를 의미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8PSK 즉 8개의 신호가 존재합니다. 즉 페이즈를 우리가 보통 페이즈로 표현할 때는 360도 혹은 2파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8개로 쪼개 가지고 페이즈를 나눠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360도를 4개로 나눈 거나 혹은 2파이로 라디안으로 표현할 때에는 이것을 4개로 이렇게 쪼개 가지고 한 칸 한 칸 이렇게 시프트 해가는 형태로 페이즈를 돌려 쓰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8개의 신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신호는 3비트씩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 2의 8은 3이 되겠죠. 그래서 각 신호가 이렇게 비트를 포함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추가적인 퀘스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6PSK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16개의 신호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는 360도를 16개로 나눠서 쓰게 되는 거예요. 2파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코사인 함수가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전송하는 신호는 FC는 이제 반성파의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페이지를 조금씩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아가는 신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신호가 날아가는 듀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t는 0부터 보통 t 서브 s 심벌이 날아가는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s라는 노테이션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파이가 이렇게 16등분으로 좀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16분의 1 곱하기 2파이, 16분의 2 곱하기 2파이, 뭐 처음에는 16분의 0,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신호가 각각의 신호가 이게 결국 조금씩 이렇게 움직일 텐데, 이 움직이는 차이가 되게 세밀해지죠. 이게 BPSK, QPSK, 8PSK, 이제 16PSK로 넘어갈 때마다 이 코사인 함수가 되게 비슷하게 생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좀 오류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6개의 신호가 있기 때문에 각 신호는 이론적으로는 한 번의 변조로
4비트를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32 PSK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게 중요해요. 요게. 그래서 로그 2에 32 하면은 하나의 변조로 하나의 신호를 보낼 때 하나의 심벌을 보낼 때 5비트를 이렇게 보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상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신호의 기하학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2차원상에서 점으로 나타내 보인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린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BPSK는 이렇게 두 개의 포인트, 그리고 QPSK 같은 경우는 4개의 포인트, 8PSK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좀 첨언을 하면은 결국 신호를 2개만 만들면 돼요. BPSK에서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돼도 되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S1이고 S2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기왕이면은 신호 2개가 잘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성상도에서의 포인트를 가장 멀리 배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각각이 동일한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고요. 이것도 이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까워진다. 모듈레이션 오더가 높아질수록 가까워지고 있는 게 여러분은 보이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에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상도에서 과연 이 S1과 S2가 예를 들어서 어떤 코사인 함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매트랩 실습을 진행할 때에는 조금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축에 이제 제가 이름도 안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요 축이 됩니다. 즉 이 신호를 축으로 하고요. 여기는 사인 요거를 축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x, y를 할 때 두 개는 직교 좌표계에서 표현을 하죠. 각 축은 오소고널합니다. 근데 이것도 신호 단위에서 보면은 보통 신호가 직교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 사인 그리고 코사인 이것을 내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적분 형태 사인과 코사인 그리고 신호가 존재하는 시간 동안의 시간에 대해서 디테일로 이렇게 내적을 하게 되는데 사인과 지금 이 신호와 이 신호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건 거의 0의 값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어릴 때 사인 2세타는 2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 형태가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변환한 다음에 이것을 잘 뭐 풀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의 적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교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S1이라는 게 이 좌표 축에서 만약에 뭐 1,1이다 라고 하면은 S1이라는 심벌은 즉 S1을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낼 때는 1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더하기 1 곱하기 사인 2파이 FCT를 전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성상도에서 이 포인트의 의미는 이게 되고요. 그러면 S3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여기 부호가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성상도를 보통 표현을 할 때에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도 이제 1,1이 아니고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일 거예요. 그래서 디스턴스를 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는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2분의 1, 즉 루트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도 디스턴스가 1이에요. S1은 1,0에 해당되고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S1은 1,0으로 보통 표현이 될 거고
여기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요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통 매트랩을 통해서 그림을 그릴 때 축 자체를 무슨 코사인 2파이 fct 그리고 사인 2파이 fct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1 플러스 1j처럼 복소수 컴플렉스 넘버의 좌표계를 빌려가지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를 실제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나중에 매트랩에서 실습할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이게 바로 S3고요. S1은 1, 콤마 j 이것도 뭐 1, j 혹은 1 플러스 j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코사인 함수가 있고 사인 함수가 있는데 두 개의 위상은 90도가 차이가 나요. 이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통 여기 축에다가는 in phase 혹은 i만 표현을 하고요. 코사인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상이다, 페이지가 동일하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여기에는 쿼드러처라고 표현을 하는데 Q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in phase 대비 90도가 틀어져 있는 신호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를 비교하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in phase, 쿼드러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이런 수학적인 표현을 우리는 매트랩에서는 복소수의 형태를 이용해서 그리게 될 겁니다. 잠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보면은 S1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S2를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언가의 선형 결합, 영문으로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두 개를 이용해서 수식을 다시 전개해 달라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형 결합이라는 것은 사실 선형 대수나 이런 데에서 많이 다루는 거긴 한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다루지 않아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는 거고요. 한번 이것을 전개함으로써 아까 전에 성상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변조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어떤 반송파가 이렇게 있었어요. 기준이 되는 신호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M진 PSK, 뭐 BPSK, QPSK 이런 걸 할 때 페이지를 다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코사인 함수였고 이게 페이지가 이만큼 돌아갔을 때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것도 굳이 한번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은 이 파일을 2배 했으니까 12개로 쪼갠 거 중에 하나죠. 그래서 12개 12진의 무슨 뭐 PSK를 이용한다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지 실제로 비트 단위로 이게 딱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활용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미만 이렇게 한번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우리가 전개하기 위해서는 잠깐 옛날에 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인가 이런 것들을 소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여기 부호만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지금 주어진 xt 같은 경우는 코사인 2파이 fct 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2파이 fct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건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여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코사인 성분은 인페이즈 성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I 1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2파이 FCT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더하기 부호까지 한번 통칭해 볼게요. 쿼드라처 성분이라고 했으니까 Q1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그리고 사인 2파이 FCT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이라는 부분과 사인 함수라는 부분에 어떤 값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뭐 굳이 문제였으니까 선형 결합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뭐 S2T 이런 식으로, 아니 Q1이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코사인과 사인은 계속해서 나와요. 이 통신이라는 개념을 할 때 잠깐 이건 첨언을 하는 건데, 코사인이라는 것과 사인이라는 것이 나오기는 하는데, 각각의 요 코사인 성분에다가 어떤 값을 전달을 하는 거고, 사인 성분에다가 어떤 값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PSK라는 것을 보면은 사실 이렇게 포인트가 있었고, 여기는 인페이즈 성분이고 다시 적으면은 코사인 요게 돼요. 그래서 1이라는 값이 날아가는 신호를 만들어내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날아가는 신호를 만들어내는 건데, 요거는 사인이라는 축이 이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축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비트만을 이렇게 전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단순히 우리가 BPSK에서 QPSK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이런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새로운 축을 전송을 하는 거, 직교축을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간섭은 없습니다만 이 축을 통해서 한 비트, 이 축을 통해서 한 비트, 혹은 더 이제 16 쿼엄 같은 걸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 축을 통해서 두 비트, 그리고 이 축을 통해서 두 비트 이런 걸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해석을 해보는 거니까 이렇게 한 번 더 그냥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빠르게 넘어갈게요. BPSK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각 신호를 통해서 하나의 비트를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1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 자체가 이런 신호를 전달을 하는 거였고요. S2 같은 경우는 180도 페이지가 돌아간 형태였는데 기준 신호에다가 180도를 더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해보면은 코사인 2파이 FCT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중에 매트랩으로 구현을 한다면은 어떤 S1이 1에 매핑이 되고 S2가 0에 매핑이 된다면 1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요 신호를 만들어낸다라고 해석을 할 건데, 실제로 우리가 심벌을 만들어낼 때는 이거대로 한다면은 A라는 값을 갖는 심볼을 만들어낼 거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A라는 값을 갖는 걸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우리가 A도 1, 마이너스 A도 마이너스 1, 즉 크기가 1로 이렇게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QPSK 같은 경우도 이것도 결과적으로 앞에 예제처럼 뭔가 좀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뭐 4분의 파이가 돌아간 거, 4분의 3파이가 돌아간 거, 4분의 5파이가, 이거는 4분의 7파이가 기준으로부터 돌아간 거죠. 각각의 신호는 이렇게 전송을 할 건데, 그것도 전개하면은 뭐 코사인 성분, 사인 성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S1이 00에 해당되고 S2가 01, 그리고 10, 11에 해당하는 심볼이라고 한다면은 00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루트 2분의 1 J 값을 만들어낼 거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J를 갖는 걸 얘기를 할 겁니다. J는 이제 허수, 옛날에는 이제 뭐
i를 이렇게 이용해서 표현을 했었는데 파라미터 i와의 무슨 혼용 때문에 j를 이용해서도 보통 복소수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S3 같은 경우는 뭐 요게 되겠고, 실제로는 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j를 전송한다. 즉 이 심볼을 만들어낸 거고요. 요거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j를 만들어서 전송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직접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십사. 이렇게 직접 제가 적어 드리는 바입니다. MR-EPSK라고 해가지고 뭐 M진 PSK 변조 PSK 시프트 킹이 변조니까 페이즈 위상 천이 변조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m개의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신호를 통해서 로그 2의 m 비트를 전송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처럼 굳이 이렇게 m개의 신호를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만, 이거는 일반화된 식이에요. 그래서 스몰 소문자 m은 1부터 m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0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n분의 2파이를 옵셋으로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처럼 사실 이것도 4분의 파이를 기본적으로 옵셋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서부터 페이즈가 0인 경우, 혹은 여기서부터 4분의 3 파이가 돌아간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일반화된 형태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quam 같은 경우는 뭐 MREquam 이것도 m개의 신호를 이용해서 비트를 전송하는 거예요. m개의 신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신호는 로그 2의 m 비트를 전송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죠. 어떤 phi1이라는 축과 phi2라는 축을 이제 직교축입니다. 직교하는 축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간섭은 없고 각 축에다가 2비트씩의 정보를 전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를 만들어낼 때 여기 보면은 여기 페이즈 정보도 들어가야 됩니다만, 이걸 다시 이제 엮으면은 페이즈가 생기긴 할 거예요. 근데 IM과 QM의 값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가 00, 00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일부 두 개의 비트는 요 phi1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고, 00이라는 것은 phi2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phi1의 앰플리튜드 같은 경우는 A라는 값을 갖는 거고, phi2의 앰플리튜드는 또 여기도 A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종류와 네 가지 종류를 같이 고려를 하는 이제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생각해 보면은 이 신호를 통해서 16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각 신호는 다시 한번 4비트 로그의 n비트를 전송하는 거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가 코사인 2파이 FCT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고, 이 값은 복소수 평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aj 값을 갖는 거고요. 요거는 3a 플러스 aj, 요거는 당연히 3a 플러스 3aj를 갖겠죠. 다만 우리는 요 a라는 값을 나중에 뭐 노멀라이즈 한 형태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포인트마다 굳이 뭐 간격이 동일할 이유는 없지만, 가능한 한 동일하게 하고 가능한 한 가장 멀리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끔 배치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트랜스미터와 리시버를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여러분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보시기만 하고요. 우리가 노이즈라는 것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 스트림이 들어와요. 이렇게 송신기입니다. 트랜스미터 010000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두 개의 축을 이용할 거예요. 코사인과 사인 축을 이용할 건데, WC 이제 오메가 C 같은 경우는
2파이 fc에 요거는 이제 뭐 헤르츠 단위의 표현이고, 그리고 요거는 라디안이 들어간 단위입니다. 그래서 조금 표현의 방법이지 똑같은 걸 의미를 하고요. 이제 파이 축에 파이 1 축에 뭘 보내는지, 이건 파이 2 축에 뭘 보내는지, 즉 두 개는 이쪽으로, 두 개는 이쪽으로, 두 개는 다시 일로, 뭐 이런 걸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여기 교류, 마치 반송파 이런 걸 곱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코사인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사인을 만들어낼 때는 뭐 90도의 위상 변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뭐 something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그리고 something 곱하기 사인 오메가 t가 더해진 형태, 즉 지금까지 봐왔던 수식이 여기 한 번 더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신 신호가 있어요. 즉 SMT라는 게 만들어지면은 이게 무슨 채널을 겪기도 할 거고 전송 전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수신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노이즈가 항상 들어온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만, 노이즈가 어디서 생기냐면은 여기 신호를 받아서 적분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떤 값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코사인을 다시 곱해주고 사인을 곱해줍니다. 즉 코사인 성분에 코사인 성분을 곱해주면 어떤 이건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코사인 성분에 사인 성분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내적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값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코사인에 실린 값만 가져오는 부분이고, 여기는 사인 성분에, 즉 여기에 실린 값만 가져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yi가 있고 yq 쿼드라처 성분과 인페이지 성분의 값이 들어오긴 하는데, 수신기예요. 수신기. 여기 회로가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노이즈는 보통 우리가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을 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도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0000을 이렇게 보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0001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대한 안 다르게 하는 것이 이런 이동통신망, 접속망 혹은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되겠고요. 어떤 타겟, 퍼포먼스 매트릭이 있다면은 그걸 만족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러한 신호들을 송신하게 되는데요. 수신할 때에는 어떤 노이즈, 즉 요 인페이지 성분을 만들어내는 여기서도 잡음이 생기고, 쿼드라처 성분을 만들어낼 때도 여기서도 잡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한 포인트를 보낸다 하더라도 이게 좌우로 흔들리거나 이렇게 상하로 흔들린 부분에서 포인트가 딱 수신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 이러한 포인트들이 계속 찍힌 것이 결국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EB2N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노이즈 파워가 되겠고요. 여기는 비트 에너지가 됩니다. 즉 비트를 얼마나 세게 쐈냐라는 게 되겠는데 0dB, 4dB, 8dB, 12dB 점점 증가를 시킬 거예요. 즉 SNR을 다르게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찍게 될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이즈 파워를 고정을 시킬 겁니다. 1이라는 값으로 고정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트랜스밋 파워, 즉 비트에 실리는 전송 전력을 증가시키면서 SNR을 증가시키는 접근 방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가 찍혔다라고 하면은 디시전 바운더리, 즉 지금 이거를 인페이지 쿼드러처, 즉 코사인과 사인으로 해석하지 말고 어떤 복소 평면에서 위얼값, 즉 실수부와 이미지너리, 허수부를 비교만 하면 돼요. 즉 이 포인트는 뭐 a 플러스 bj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텐데 위얼 값을 가져오면 요게 될 거고, 이미지너리 값을 가져오면 요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을 가져오는 의미 자체가 사실 요
yi 값과 yq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이게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보다 크거나 작거나를 비교해서 어떤 사분면에 있는지를 비교하게 될 거고요. 각각의 사분면에 찍혔다라고 하면은 원래 요 심볼이 전송이 되었구나. 여기 찍힌 것들은 원래 이게 여기 찍혔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오늘 실험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매트랩 실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매트랩은 그냥 최신 버전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계정을 이용하게 되면은 온라인 매트랩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PC에 다운받아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C에 다운받아 이용할 때 이제 쭉쭉쭉쭉 진행을 할 거예요. 라이센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어디 설치할지 확인한 다음에 어떤 제품들, 어떤 툴박스들을 설치할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툴박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너무 비싸요. 실제로는 비싼 건데 정말 운 좋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쭉 내려봐서 뭐 있는지 봐도 되고, 보면은 뭐 딥러닝과 관련된 거, 컴퓨터 비전과 관련된 거, 그리고 뭐 와이어리스 랜과 관련된 거, LTE 혹은 뭐 새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라이다, 레이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현상들을 시뮬레이션한 것을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많이 접근할 때는 파이터치나 케라스 같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긴 하는데, 똑같은 것을 비싼 값을 주고서도 쉽게 이용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매트랩은 정말 공학용으로 잘 사용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지금 할 때는 요 매트랩 이것만 선택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서 이제 실행을 하면은 뭐 창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파이썬을 이용하는 것과 되게 유사해요. 인터프리터 언어고, 명령을 치면은 바로바로 응답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새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스크립트를 적어서 실행을 눌러준다면은 그게 한 번에 쭈루룩 실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습을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의 개요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모듈레이션을 구현하고 성상도를 확인을 할 겁니다. 즉 BPSK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든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성상도를 확인해 볼 거고요. 디모듈레이션을 구현을 할 거예요. 즉 어떤 송신기가 있고 수신기가 있으면 전달을 할 건데요. 뭐 이걸 보내기도 하고 이걸 보내기도 할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게 수신되기도 하고 이게 수신되기도 할 건데, 우리는 신호 단위에서 보지 않고 요 성상도가 전송되는 거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에러가 없는 상황을 먼저 가정을 할 거고, 이걸 전송하려면은 100% 요게 수신이 됩니다. 이걸 전송하면은 이게 수신이 되고요. 그래서 에러 관점에서는 제로 SER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즉 이 포인트 하나하나를 전송한다는 것 자체가 심볼을 전송한다라는 게 됩니다. 즉 시그널을 전송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긴 한데, 아무튼 심볼을 전송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각 심볼은 모듈레이션 오더에 따라서 몇 개의 비트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심볼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SER을 확인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걸 전송했을 때 이게 요 사분면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밋 파워를 조절해서 성상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할 건데, 지금 요것과 요것을 비교하면 됩니다. 여긴 제가 일부러 이제 축에는 인페이즈 쿼드러처를 이렇게 표현을 해냈고요. 요것을 전송하는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한 건데, 수신될 때 각 인페이즈 부분에서의 노이즈가 포함이 됐고, 또 쿼드러처 부분에서의 노이즈가 각각 가우시안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했는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포인트가 막 여기저기 이렇게 찍히게 된 겁니다. 다만
지금 보통 이렇게 지금 이거는 BPSK를 제가 일부러 성상도를 이것과 다르게 한번 실험을 해봤고요. 이 경우는 이게 바로 디시전 바운더리입니다.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을 그리고서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은 이게 송신이 되었구나. 이거보다 밑에 있으면 이게 송신이 되었는데 이렇게 찍혔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트랜스밋 파워가 적당히 센 거고요. 이거는 트랜스밋 파워가 적당히 약한 겁니다. 그래서 디시전 바운더리 보면은 여기 있는 것들 있죠. 애매한 것들이에요. 심지어 요거는 이걸 전송했을 때 이게 수신이 된 거일 수도 있고 이것을 송신했는데 이게 노이즈의 영향으로 여기 수신된 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디서 온 건지 몰라요. 그걸 확인해 보려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노이즈를 추가했을 때 성상도를 확인한다라는 개념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SNR에 따른 SER을 확인한다. 즉 트랜스밋 파워를 점점 더 크게 하면서 이거는 노이즈 파워는 1로 가정을 하고서 트랜스밋 파워를 점점 키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SNR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이기 때문에 보통 dB 스케일로 그립니다. 그래서 어떤 밸류가 있을 때 이걸 dB 스케일로 바꿀 때에는 앞에다가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주고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단위가 없어요. dB 스케일로 그린 거예요. dB 스케일. 그래서 SNR이 커짐에 따라서 즉 노이즈는 정해져 있는데 전송 전력이 세질수록 이 디시전 바운더리와 점점 멀어지게끔 수신이 되기 때문에 이 디시전을 실수할 일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 에러 레이트의 의미가 되고요. 이게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y축은 보시다시피 10, 100, 1000 단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그 스케일로 제가 한번 그려본 겁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트랩 실습을 통해서 직접 수행할 것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랩 실습과 관련된 기초 지식과 전반적인 큰 그림을 설명하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